안녕하십니까. 세상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인텔에 대한 이런저런 소문과 반도체 M&A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최근 그 인텔과 관련한 소식이 많았습니다. 여기에는 삼성과 링크된 얘기도 나왔는데요. 일단 그 인텔의 3분기 실적이 시장 컨센서스를 소폭 웃돌았습니다. 구조조정의 결과 비용을 줄인 게 컸죠. 제온칩과 가오디로 경쟁에 참여하고 있는 그 AI 칩 시장에서 고전하고 있지만 시장 예상보다는 나은 실적을 보인 게 그나마 인텔 입장에서는 희망적인 부분이었습니다. 사실 오늘 주목하고 싶은 부분은 따로 있는데요. 바로 테크 파워업이란 매체에서 다룬 루머와 관련한 것입니다. 핵심은 인텔 인수와 관련해서 퀄컴만이 인텔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삼성과 애플도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게 내용의 핵심입니다. 원문을 읽어보면 별 내용도 없습니다. 딱 한 문장 정도인데요. 이 시장에서 나도는 루머를 옮긴 정도의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곰곰이 시나리오별로 생각해보면 반도체 시장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 게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이런 점을 천천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반도체는 기술 패권의 핵심이고 그 결과 국가 전략 자산이 됐습니다. 이 얘기는 반도체의 작동 원리가 시장 논리로만 움직이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비즈니스와 얽힌 정치적, 정무적 판단이 M&A 시장에도 개입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도체는 거대 장치 산업이고 독과점 산업이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가 전략 자산이기에 각국 정부의 독과점 심사를 거쳐야 최종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그런 만큼 힘든 게 반도체 분야 M&A입니다. 이 가령 중국계 말레이시아인이 CEO를 맡고 있는 싱가포르 기업 브로드컴이 미국 퀄컴을 인수하려고 했었고 칭하 유니그룹은 마이크론을 공개 매수하려고 했지만 미 정부의 반대로 뜻을 접어야 했습니다. 미국 퀄컴은 네덜란드 업체인 NXP 인수에 성공 지점까지 갔지만 중국 당국의 비토로 결국 실패했습니다. 최근에는 엔비디아의 ARM 인수 시도도 실패한 바 있습니다. 기술 패권의 핵심이 반도체가 되면서 단순히 기업의 자금 여력 그리고 인수 의지만으로는 대형 M&A가 성사되기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 지정학적 리스크 회피 그리고 자국에서 제조를 키우려는 각국 정부의 의지 그리고 미중 갈등에 따른 공급망의 디바이드 흐름 그리고 심해지는 경쟁에서 낙오되는 업체에 대한 관심 새 성장 동력 마련 등으로 M&A 시도가 물밑에서 끓고 있는 것도 엄연한 현실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인텔의 M&A도 곰곰이 생각해 볼 주제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일전에 퀄컴도 이번 미국 대선이 끝나면 새 행정부의 정책 방향 등을 고려해서 인텔 인수 작전에 들어갈 수 있다는 외신 보도도 있었습니다. 사실 이번 인텔 인수에 삼성과 애플도 관심을 갖고 있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 들었던 생각은 2년 전쯤 대만 언론에 소개됐던 애플의 TSMC 애리조나 팹 인수 가능성과 관련한 뉴스였습니다. 별다른 근거도 없이 언급된 내용이었는데요. 요즘과 같은 시장 분위기라면 절대 일어나지 말라는 법도 없다고 봅니다. 애플이 TSMC에서 칩을 만들고 있고 실제 애리조나 팹에서 가장 먼저 AP 양산을 위해서 팹을 테스트하고 있는 게 바로 미국 팹리스 애플입니다. 애플로서는 중국을 피해 인도 등으로 제조 공급망 리스크를 낮추기 위해서 노력 중인데 칩도 대만에만 의존하기보다는 자국에서 칩을 제작하겠다는 의지가 강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국 대만 간 양안 관계에서 비상시국이 벌어질 수도 있는 것이죠. 애플이 미국 현지 OST 업체인 앵코와도 본토에서 패키징 협력을 강화하는 판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보면 애플이 인텔의 제조 시설에 관심을 가질 개연성은 충분히 있다는 생각입니다. 애플이 TSMC 애리조나 팹에 관심을 갖듯이 인텔의 제조 시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지 말라는 법은 없는 것이죠. 지금 인텔 상황과 그간 사업부 매각을 했던 이력도 보면 이런 소문들이 전혀 가능성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인텔은 낸드 사업부, 메모리에 있는 낸드 사업부인 SSD를 하이닉스에 팔았고 한국 업체 하이닉스에 팔았죠. 그리고 모뎀 사업부는 같은 미국 업체 애플에 매각한 전력이 있습니다. 우리 기업과 달리 인텔 같은 경우는 오너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기관 투자자가 대주주기 때문에 돈이 안 되는 사업부에 대한 분할 매각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봐야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삼성 얘기도 나오고 애플 얘기도 나온다는 게 맞을 것입니다. 물론 그 이후에도
각국 정부의 독과점 심사 통과는 또 다른 장벽이 되겠지만 워낙 다양한 아이디어와 물밑 협상이 가능한 이 반도체인 만큼 그 가능성 자체가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이 루머를 다룬 테크 파워업에도 과거 현대차가 미국 로봇 기업인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했고 웨스팅하우스 원자력이 일본 도시바에 인수된 적이 있음을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M&A 사이즈가 인텔과 삼성, 인텔과 애플에 비교할 바는 아니지만 미국의 특정 분야 대표 기업이 유명 해외 업체에 인수되는 게 불가능하지 않다는 논리를 펴기 위해서 거론된 예입니다. 인텔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퀄컴 같은 경우는 현재 그 반도체 IP 업체인 ARM과 갈등 중이죠. 누비아 인수권과 관련해서 누비아가 갖고 있던 설계 자산을 퀄컴 인수업체인 퀄컴이 그대로 가져와서 쓰는 게 맞느냐는 식으로 지금 ARM과 이걸 두고 ARM과 갈등을 겪고 있는 게 바로 퀄컴입니다. 이 퀄컴 입장에서는 인텔의 X86 IP 등 설계 쪽에 관심이 있을 수 있고 애플도 비슷한 관점에서 인텔에 접근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삼성의 경우는 파운드리, 네트워크 쪽에도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인텔의 매각 의지일 것인데요. 인텔은 이번 3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첨단 CPU는 지금 외부 파운드리인 TSMC에 크게 의존해서 생산하고 있지만 조만간 다 내부에서 만들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가령 내년인 2025년에 출시할 모바일용 노트북 프로세서인 펜서 레이크 같은 경우는 칩 전체의 70%가 내부에서 만들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실리콘 영역의 70%가 인텔 내부 팹에서 만들어질 것이란 얘기죠. 최근에는 인텔도 다 여러 칩을 자체 적으로 만들어서 다시 조립하는 형태로 칩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다이가 지금은 TSMC에서 만들어지고 일부 다이만 인텔에서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내부 팹에서 소화하는 비중을 크게 늘릴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또 내후년인 2026년 나오는 노바레이크 CPU 같은 경우도 내부에서 훨씬 더 많은 실리콘이 제조될 예정이라고도 했습니다. 칩 제작 단가를 계속 올리고 있는 TSMC의 칩을 맡기면서 인텔의 수익성 악화가 더 심해지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이런 추세는 인텔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반드시 해야 될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텔 입장에서 사실상 중요 CPU는 내부 팹에서 제작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결의가 현실이 되려면 인텔이 주력하고 있는 1.8나노 18옹스트롱을 무난히 개발하고 양산 수율도 일정 궤도에 올라야 가능한 일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MS와 아마존 같은 기업들과 1.8나노 18옹스트롱의 자체 개발 칩을 맡기겠다는 가계약을 인텔이 체결했다고 해서 그냥 해결되는 일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어쨌든 인텔은 프로세서 사업은 직접 해나갈 것이 확실시됩니다. 미국 정부도 이걸 바랄 것입니다. 결국 현재 어렵고 신생으로 다시 뛰어든 사업 중심으로 분할 매각 가능성은 살아있는 상황이지만 정부와의 조율 등을 통해서 이런 매각 작업도 물밑에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한편으로 인텔에 대해서 삼성과 애플이 관심을 갖고 있다는 얘기 자체가 인텔이 스스로 일종의 몸값 올리기 차원의 떠보기 전략일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인텔은 지금 얼마 전에 그 미국 보조금을 아직 한 푼도 받지 못해서 불만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미국 정부로부터도 인텔의 존재감을 가시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죠. 보조금을 더 받아내기 위해서도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M&A 실체와는 무관하게 누군가가 이런 류의 루머를 시장에 흘렸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은 인텔 M&A와 관련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